병살타로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게 조금 많아. 출루 허용이 너무 많아요. 볼넷이 너무 많아. 좀 안타를 많이 맞았어요. 과연 몇 승을 해야 5강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킹캉입니다. 자, 오늘은 롯데가 5강에 올라갈 것 같은데 왜 5강에 자꾸 못 올라가는지, 올 시즌에 5강에 어떻게 하면 롯데가 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롯데가 팬들이 원하는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이 데이터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최종 성적은 7위로 끝났어요. 144경기 66승 72패 6무 승률 4할 7푼 8리로 7위로 시즌이 끝났습니다. 아쉽게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갔어요. 팀 타격을 보면 타율은 2할 6푼 7리였어요. 그래서 리그 전체 3위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타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타도 1318개, 이 역시 리그 3위였고, 득점이 676, 리그 5위. 그 다음에 타점이 629, 리그 5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인데, 홈런이 75개였어요. 그러니까 리그 10위에서 최저였기 때문에 다른 팀에 비해 장타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루율이 3할 4푼 6리였어요. 이것도 리그 3위였어요. 되게 괜찮은 편이었죠. 하지만 장타율이 역시 0.372로 리그 8위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장타율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수치였고, 그 다음에 OPS가 0.718, 리그 6위에 해당하는 좀 순인데, 확실히 출루는 되는데 장타가 조금 약하다는 게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병살타가 진짜 작년에 너무 많았어요. 123개로 최다 병살타를 쳐서 약간 좋은 흐름을 가고 있는데 흐름이 많이 끊겼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득점권 타율은 2할 7푼 5리였어요. 득점권 타율은 굉장히 중상위권이었어요. 약간 득점권 타율은 괜찮지만 이 병살타로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게 조금 많았고, 장타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조금 떨어졌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수를 좀 봐보면 ERA가 4.75였어요. 리그 8위, 조금 하위권이죠. 그 다음에 WHIP가 1.49로 여기 이 역시 또한 리그 8위에서 조금 하위권에 상위돼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좀 문제가 볼넷이 너무 많아. 볼넷이 560개로 리그 9위예요. 출루 허용이 너무 많아요. 안타를 맞아서 출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볼넷으로 시작해서 출루를 되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안타도 1351, 좀 안타를 많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롯데의 장점이, 투수진의 장점이 탈삼진 이 능력들이 있다. 1173개로 리그 3위 수준입니다. 근데 스트라이크 잡는 비율은 높은데 또 반면에 볼넷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투구를 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2025년 이제 팀 수비를 보면 작년 팀 실책이 111개, 리그 5위거든요. 팀 수비 실책을 조금 더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볼넷을 많이 허용하고 병살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끊지 못하면 투수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율 또한 9할 7푼 9리로 리그 6위에 좀 해당되는 수치에 있고, 주요 특징이 이제 보면은 전민재가 유격수로 들어오면서 약간 준수한 수비를 보여줬고, 문제는 3루와 1루에서 이제 약간 조금 수비 지표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너가 조금 더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코너에서 빠지면 2루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시즌 이제 도루를 보면 팀 도루가 91개예요. 리그 7위에 해당하는 순위인데, 왜냐면 장타력이 없는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도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루도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장타력으로 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득점이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자 한 명이 이제 황성빈인데, 황성빈이 팀 내 최다 도루를 했거든요. 25도루를 했는데, 이제 작년 시즌에는 한 50개 정도의 도루를 했는데, 이제 견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황성빈 또한 도루 숫자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뛸 수 있는 주자들은 최대한 다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루 시도 자체는 좀 나쁘지는 않았지만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조금 흐름이 끊기는 장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롯데가 2026년도에 과연 몇 승을 해야 5강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딱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2승 정도의 승을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2승에 승률 5할 2푼 정도의 정도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안정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월별 성적을 한번 봐볼게요. 3월에 2승 5패. 그때는 그다지 시작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날씨도 너무 춥고 아직 선수들이 좀 몸이 안 풀린 거 없잖아 좀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득점과 실점을 봐야 돼요. 8경기 동안, 3월 8경기 동안 득점이 17득점, 그 다음에 실점이 39실점. 이 득실점 차가 마이너스 22점이에요. 조금 높은 수치였어요.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4월에 24게임 동안 16승 8패, 승률 6할 6푼 7리, 득점이 142득점, 실점이 125실점, 플러스 17점이에요. 그래서 득점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롯데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 5월에는 26게임 13승 11패 2무, 그 다음에 5할 4푼 1리의 승률을 보여줬고, 득점이 136점, 실점이 138점, 마이너스 2점인데 득실점 차가 그래도 뭐 준수한 성적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또한 22경기 12승 10패 5할 4푼 5리의 승률을 보여줬고, 득점이 109점, 실점이 111점, 마이너스 2점의 득실점 차를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7월에도 21경기 12승 9패 5할 7푼 1리의 승률이고 91득점 97점 플러스 1의 득실점 차를 보여줬어요. 여기까지는 롯데가 괜찮았어요. 순위도 괜찮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8월, 9월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8월에 보면은 26경기 7승 16패 3무를 기록했는데 승률이 3할 4리에 득점이 100득점, 실점이 122실점. 그래서 마이너스 22점 득실점 차를 좀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좀 급격하게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9월에도 보면 17경기 4승 13패 2할 3푼 5리의 승률이고 81득점, 그다음에 124실점, 마이너스 43점을 기록했어요. 이게 저는 가장 좀 큰 롯데 5강에 못 들어가던 이유였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득점이 676득점, 실점이 749실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73점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72승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득점 실점 차이를 줄여야 된다. 20점 이내로만 들어가줘도 롯데가 5할 2푼의 승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타자들이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투수 쪽에서 조금 더 실점을, 수비에서 조금 더 실점을 조금 더 줄여주고, 타자 쪽에서 장타력을 조금 늘려서 이 득점을 조금 더 많이 해준다면은 이 득실점 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별 제가 타격 이 성적 팀 타율을 좀 뽑아봤어요. 3월에는 2할 9리, 뭐 몸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할 9리. 초반에 이제 날씨가 워낙 춥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3월에는 2할 9리, 4월에는 3할 2푼 5리, 5월에는 2할 8푼 3리, 6월에는 2할 8푼 1리, 이제 7월부터 2할 5푼 1리, 2할 3푼 1리, 9월에 2할 4푼 7리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4월에 이제 시즌 최고 이 3할 2푼 5리로 좀 기록을 했고, 동시에 득점이 142득점이었어요.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내기에 좀 적합한 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조금 무너진 이유는 이제 득점이 감소되면서 아무래도 타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득점권에도 득점이 많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 투수를 봐보면 톱니바퀴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팀이 좋으려면 선발이 좀 잘 던져주고 중간에서 좀 잘 던져주고 이렇게 좀 톱니바퀴가 잘 맞아야 되는데, 선발이 좀 괜찮았던 달에는 불펜이 조금 안 좋았고, 선발이 좀 괜찮았던 날에는 또 불펜이 또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선발이 좋았던 날에 불펜이 또 안 좋았고, 톱니바퀴가 좀 안 좋았던 거. 4월에는 투수 방어율이 4.15였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불펜이 5.77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불펜에서 실점이 조금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는 선발이 조금 안 좋았지만 불펜이 또 잘해줬어요. 5월에는 선발이 5.69, 불펜이 3.94, 6월에는 선발이 5.38, 불펜이 3.69. 이게 선발이 좀 안 좋았을 때는 불펜이 또 잘 막아줬단 말이죠. 또 반대로 7월에는 선발이 방어율이 3.10, 불펜이 5.64.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가 조금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8월, 9월에는 용병을 이제 교체를 하면서 뭔가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또 용병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좀 후반에 조금 무너졌던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선발과 불펜이 동시에 다 무너졌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홈 원정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성적을 냈나. 홈 게임에서는 73게임을 했는데 33승 34패 4무, 승률이 5할 7리에요. 득점이 356점, 반대로 실점이 414실점, 득실점 차가 마이너스 58점이에요. 홈게임에서 특히 이 좀 피홈런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원정 경기에서는 71경기를 했는데 31승 38패 2무, 승률 4할 4푼 9리, 득점이 320득점. 근데 반대로 실점이 좀 많이 줄었어요. 335실점으로 마이너스 15점이에요. 반대로 원정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득실점 차가 조금 더 줄었다. 플레이오프 올라간 팀으로 상대 전적을 조금 봐봤어요. 근데 LG랑 상대 전적을 했을 때 4승 10패 2무예요. 확실히 LG한테는 약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6승 10패, 하나한테도 역시 열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SSG한테도 6승 10패, 여기도 열세고, 그 다음에 삼성한테는 8승 7패, 유일하게 조금 강세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제 NC가 8승 8패. 이제 우리 롯데자이언츠가 2016년에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이 상위권 팀을 좀 그래도 잡아야 돼. 최적의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 72승에 한 5할 2푼 정도의 승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득실점 차를 20점대 초반 정도까지만 줄여도 롯데가 조금 더 5강 안에 들어가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8, 9월에 이 득실점 차가 거의 60점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후반의 이 붕괴를 좀 막아주면 훨씬 더 롯데가 이 득실점 차를 줄여주면서 6승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롯데자이언츠는 원정 이동이 거리가 되게 긴 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밑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서울, 뭐 인천 거리가 뭐 4시간, 5시간 가는 이 거리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뭐 5월까지는 똑같이 스케줄, 5월, 6월까지 똑같이 스케줄을 한다고 하지만 7월, 8월부터는 조금 체력적인 데미지를 조금 줄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웨이트를 조금 줄여지거나, 아니면 시합 전에 연습하는 거 연습 양을 조금 줄여주거나, 아니면 선수 개개인에 따라서 DH를 병행해 가면서 선수의 피로도를 조금 줄여주거나, 그 다음에 지금 홈게임의 투수가 좀 실점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은 홈게임에 있을 때 투수 실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루틴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 좀 요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의 후반 체력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요게 제가 봤을 땐 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